정상이 지난번에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양국이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이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주요 핵심 내용은 물론 그것도 있고 핵무기를 탑재한 그 전략 핵 잠수함이나 또는 항공모함, 또 폭격기 같은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하겠다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가 나토 북다서양 조약기구의 그 핵 기획 그룹 있지 않습니까? NPG 거기와 비견되는 그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아주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그동안 실체를 알지 못했던 미국의 핵우산 계획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또 유사시에는 핵우산이 즉각 작동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단 대수장이라고 하죠. 대수장의 상임 대표이사이고 또 한미연합회 회장이시기도 한 송대성 장군을 모시고 한미 안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먼저 그 워싱턴 선언은 그것이 북한은 물론이고 또 세계를 향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그 국가 간의 협정이나 의회 비준을 거친 그 조약은 아닙니다만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명칭도 보면 당초 예상했던 공동 성명이나 해서 선언으로 이제 격상되는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 핵 공격을 할 시에는 정권이 종말이다, 이렇게 바이든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싱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까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간에 체결되었던 소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단 6개 조지요. 그걸 가지고 사실 북한이 핵을 갖지 않는 지난 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 간에 서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방위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대한민국에 핵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이 적대국끼리 한쪽에는 핵을 갖고 한쪽에는 핵이 없는 경우는 핵을 갖지 않는 척은 핵을 가진 적에게 가루가 되거나 이렇게 그만 멸망하거나 생존하려고 하면 종이 되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은 핵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가 만약 미국이라는 이 동맹국이 없었더라면 미국이 이제 북한에 비유가 안 될 정도로 강한 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위 밸런스 오브 테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포의 균형이라 하는데, 한쪽에 핵이 있고 한쪽에 핵이 없는 경우 만약에 핵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방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종말이다 하는 이런 심리적인 공포를 가지고 도저히 그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포의 균형, 즉 밸런스 오브 테러라고 그래요. 그걸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명확하게 북한한테 경고를 주고 주위에 있는 한국을 갖다가 해치려고 하는 나라에게 분명하게 그 선언을 한 그런 대단히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크군요, 이게. 대단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번 말씀이 나옵니다. 핵 협의 그룹이 상설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협의체 성격인데, 물론 다만 그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그런 전략 핵 잠수함 SSBN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이제 정례적으로 이제 전개를 한다고 이렇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유럽의 전술 핵무기를
직접 배치한 나토의 수준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들 묻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NCG 네. 핵 헤비 그룹이라고 네.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지금 이제 소위 설계도를 만들어낸 네. 거예요. 네.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되고 내장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토식 그 어떤 해구살에 비해서 어떤 부족하다든지 어떻다든지 지금은 우선 설계도니까 아, 그렇죠. 설계도를 갖고 이렇고 저렇고 그게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장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결속을 하고 네. 서로 신뢰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소위 한국식 해구산으로서 어느 정도 강화될지 그거는 지금 단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발표하실 때 저희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죠. 예. NPT의 의무를 다하겠다. 예. 우리는 그리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우리는 준수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비핵화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상은 바로 북한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 또 용어들이 양국이 다 뭐라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핵무기를 어떤 핵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것에 막아버린 게 아니냐 그런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NPT라 크는 비핵화 크는 차원에서는 한반 그 비핵화라 크는 거는 사실 한반도로 표현을 했지만은 북한을 보고 한 이야기지요. 불량국가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소위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그런데 왜 못 갖다 놓느냐? 이 한국이 자꾸 이 정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친북 정권이 들어서면 공산화 정권,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 네. 그렇게 갖다 놓던 핵무기도 걱정스럽고 네. 여러 가지 그 기술이라든가 그게 해서 좀 더 이 한국 정부가 신뢰를 쌓으면은 네. 아마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더 진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후속 조치로 우리 핵협의 그룹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 우리도 이제 서울에 어떤 상설 기구를 두는 게 어떻겠냐, 사무국 같은 거를 예. 세크터리 이걸 두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사무국을 두면은 막 핵 인계철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북한에 핵 공격이 왔을 때 예. 우리가 바로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반드시 필요하지. 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예. 이게 이제 핵을 두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 또 전략을 짜고 네. 그 다음에 또 연습을 같이 하고 네. 실제 이제 위기와 상황이 올 때는 실전을 하기도 하고 하자면은 워싱턴 계곡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우리 한국의 제일 중요한 네. 한국과 바로 연결하고 정보도 제일 빠르게 입수를 하고 하는 네. 당연히 그런 기구가 설치가 돼야 되고 네. 막 그렇게 진척이 될 겁니다. 아, 예. 예. 한번 이제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예. 이번에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께서 이제 워싱턴 이제 선언 같이 하시고. 근데 그 워싱턴 선언을 단순한 그 어떤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실제로 군사적 조치로 이어진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두 정상이 북한 핵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해서 핵 방패를 우리한테 쏘아주겠다 그런 뜻인 모양인데 워싱턴 이제 선언을 발표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그 미 국방부 군지 통제소 예. 거기를 가셨어요. 예. 그리고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인가 거기도 잇따라 찾아가셨고요. 예.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이 두 기구를 방문한 처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그거는 아마 실제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뭐 찾아간다고 그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이 네.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갖고 네. 초청을 한 거지. 아, 예, 예. 거기는 이제 두 기구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해외 수상이라든가 대통령을 하나는 소위 미국 국방부 군사지휘부예요. 네. 총 그게 세계적인 그 지휘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NMCC라는 곳인데 네. 거기를 우선 초청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달프라고 DARPA 달파 예. 그는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그 ADD 카이다를 합친 것 같은 고등 그 개발 기술 개발하는 이런 곳이에요.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비밀의 심장부입니다. 탑식 그럴 때 그 뭐 전부가 비밀이죠. 예. 거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거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거기 초청을 했느냐. 거기에는 바로 세계 특히 위급한 상황 이런 데 대해서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에요. 정보를 얻고 거기가 이제 NMCC 전쟁 지휘부는 합참 의장, 국방장관, 미국 대통령 이 세 분한테만 정보를 주고 지시를 받고 하는 곳이에요. 그때 거기 우리 대통령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합참 의장, 국방장관이 미국 합참 의장, 국방장관이 거기서 브리핑을 쭉 드렸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첫째는 이게 지금 소위 확장 억제력, 네. Extended Deterrence라고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한반도를 지키려고 하는 확장 억제력이라 그런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전쟁을 지휘하고 정보를 얻고 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세계인들한테도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고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신뢰를 더 돈독히 하고 세계인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그 의미가 있고 또 그걸 봄으로써 저도 이거 미국이 진짜 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여기서도 뭐 여기 저도 이제 전쟁 영화 예. 많이 봅니다만 그 군사 지휘 통제 예. 센터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런데 거기서 뭐 ICBM 뭐 이런 거 뭐 핵 잠수함 예. 이런 거 이 미군의 뭐 핵전략 3축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거기 그 자리에서 유사시에 바로 그 출격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그게 소위 이머전시 경우에 이머전시 당시, 경우에 대체하는 거지요. 예.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는 국내 그 치안 상황이라든가 안보 상황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여기는 그야말로 유사시. 예를 들면 9.11 테러 같은 게 났을 때 바로 여기에 보고가 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아주 빠르게 합참의장 미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돼요. 이러고 하니까 거기서 또 긴급하게 바로 또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라든가. 그래서 이 NMCC에는 한 300여 명이 그 근무를 하지요. 본래는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오산에 가면 MTCR이라고 전체 한반도 주변에 일어나는 걸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다가 이북에서 무슨 급하게 배가 하나 내려온다든가 하면 거기서부터 추적이 돼요. 지금 뭐 내려온다. 이래가 이게 본래 공군 거였어요. 이제 공군이 하다가 사실은 정군 국제 지휘 전쟁 지휘 사령부가 되어 있죠. 미국 것도.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우발적으로 어떻게 핵전쟁이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소련하고 옛날에 보면은 냉전 시대 미국하고 이제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구소련 한 라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그 한 라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갖다가 레드폰이라 그러는데 빨간 전화기다. 이제 이러는데 지금도 그게 있고 사실은 실제로 그걸 갖다가 몇 분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데도 우발 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에 의해 갖고 예를 들면 셋대를 갖다가 비행기 공격으로 이렇게 분석이 잘못되는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구소련이지
예, 이거 레드폰을 만들자. 아. 이제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소위 그 레드폰 하트라인이라는 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1967년도 이게 첫 가동이 됐어요. 그때 이제 미국 존슨 대통령 때인데, 예. 그 소련의 코스킨하고 예. 중동의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때 긴급한 사항을 이걸 꼭 전쟁을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닉슨 때 네. 1971년 되지요. 예. 이때 이제 인도 파키스탄 그 전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또 이머전시 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1973년에 용키퍼 전쟁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그 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도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제3자가 전쟁을 할 때는 네. 소련하고 미국하고 미국. 서로 통화도 잘 되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소련이 하고. 포함되거나 미국이 포함되면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자기들이 포함이 되니까. 그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는 안 그걸 됐- 이 전쟁 이저 전화로 잘 안 되는 거죠. 한쪽이 이저 시도를 해도 아하. 다른 쪽이 안 받는다든가. 그렇군요. 이제 이런데 이거는 막 그런 것보다도 핵 전쟁에 관해서 서로가 이러면 서로가 공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이머전시의 경우에 이제 하는 그게 바로 그런 레드폰이 아직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뭐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확장 억제라는 게 그 당시의 말씀 확장 억제의 의미하고 지금의 확장 억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차이가 있죠. 작년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오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네. 확장 억제력을 이렇게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겠다 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확장 억제력에는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재래식 무기, 핵무기를 포함해서 확장 억제력을 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필요하면은 한반도에 한국에 보내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공동 성명에 하고 1년이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그 네. 비질런트 스톰 해갖고 한국과 미국의 공군들이 훈련을 할 때도 종전에 보내지 않던 그 첨단 비행기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죠. F-35B라든가 B-1B라든가 이런 걸 한 것처럼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종전에 확장 억제력 하면 개념도 모호하고 네. 어떤 무기들을 보내는지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시스템으로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미국은 유사시에도 보면은 어떤 종류의 확장 억제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우리한테 잘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동안에. 예. 그래서 뭐 전략 자산을 뭐 전개할 때도 보면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사전에 공유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예. 사전에 협의해서 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NCG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네. 종전에는 그게 막연했어요. 음. 첨단 비행기라는 것도 고함돈이 미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이렇게 날라오면은 오는갑다. 우리가 그 어떤 견해를 표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만드는 핵 그 협상 그 그룹이라는 것은 네. NCP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는 기획을 같이 합니다. 예. 어떻게 만약에 그 위협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든가 기획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군사 연습을 같이 해요. 예.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쟁도 같이 한다. 굉장히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확장 억제력이 실제 안보 전력으로서 대단히 구체화된 거예요. 지난번에 로이드 오스틴 그 미 국방장관이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확장 억제는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예. 핵,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능력 이런 거 전부 포함된다.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적지 깊숙이에 들어가서 어떤 핵심 시설을 이렇게 파괴시킨다든가. 예. 그 정밀무기라고 그러죠. 그걸로 예, 파격시키는 그런 F-35 스텔스 전투기 예. 이런 것도 다 확장 억제의 주요 수단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게 그 재래식 무기, 네.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 같은 거는 그 굉장히 현무, 예. 무서운 재래식 무기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그게 뭐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라든가 예.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억제력 무기라든가 전부 포함해서 확장 억제력에 넣는다. 예. 그 이제 로이드 국방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예. 그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아. F-35B 같은 거는 그거는 사실 핵무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스텔스기예요. 아. 그 내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니까 미국의 F-35B가 군산행에서 어디서 이래 강릉에서 출발해갖고 북한을 아무리 휘젓고 와도 북한이 잡지를 못해요. 이런 것까지 합쳐서 확장 억제력이라 큰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그 개념이고 그 범주입니다. 대통령이 그 NMCC에 이어서 찾아간 다르파? 예, 달파. 예, 달파인가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 국방연구라든가 개발 예.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근데 예. 제가 들으니까 이게 뭐 옛날 소련이 이제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잖아요. 예. 그때 미국이 이제 국방과학기술 면에서 뒤지지 않겠다 예.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많이 예. 파악을 하셨는데 예. 1958년 2월 7일이죠. 네네. 스푸트니크 1 네. 소위 이게 인공위성이 발사해갖고 소련이 쏜 것이 발사했고 성공했을 때 그 예. 다음에 그야말로 미국은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 그게 뭐였냐면은 야 이게 소련한테 뒤지면은 예. 소련이 저게 만약에 마음먹으면 미국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면에서 아주 뭐 화급하게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국이냐 하면 이런 거 급함을 느끼면은 빨리 동원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는 그 당시 너무 급해가지고 킬리안이라는 MIT 대학 총장을 불렀어요. 킬리안 박사. 예. 그 양반이 이런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이지만은 너 나 과학 보좌관을 해라 하고는 대통령 과학 보좌관을 시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래서 이 양반을 자 이렇게 우리가 소련한테 뒤졌는데 네. 이걸 능가하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양반이 과학자를 동원해갖고 연구한 결과 우선 나사를 만들자 하고 그리고는 이 달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우리나라 치면 ADD 박 대통령 ADD 만든 거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달파라는 것이 정확한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고등 기술을 연구하는 국방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이런 기관이다. 그래 이걸 만약에 안 만들었더라면 그 당시 아이젠하워가 이거 아마 많이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라 하는 나라는 국방과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도 국방 혼자서 독점하고 비밀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계속 민간인하고 이래 나누어 줍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이름이 몇 번 바뀌어요. D자를 넣고 빼고 하는 걸로. 그래 이제 일반 거기서 예를 들면 ADD 우리나라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좋은 무슨 기술을 발명을 하면 좋은 기업체한테 주기도 하고 거기서 또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달파를 만든 후에 그게 7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한 11년 후에는 민간하고 자꾸 나누다 보니까 이름을 D자 국방을 넣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때가 이제 클린턴 때인데 D자를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알파라고 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보니까
그렇게 이 국방 순수성이 없어지니까 다시 그로부터 3년 후에 또 달파로 이게 이름이 이렇게 좀 그렇지, 그 바뀌었어요. 디펜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디펜스가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상급 기관은 위에 그 직속 어디가 되어 있는 건 미 국방서입니다. 아, 예.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지금 이 우리 일상생활에 네. 이 달파의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터넷 네네. 이게 그 전에는 컴퓨터가 이게 무슨 폭격을 맞아도 절대 망가지지 않는 무슨 그런 게 없느냐. 아, 예. 이래가지고 발견한 것이 알파네트라는 거예요. 알파네트. 그게 소위 인터넷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폭격을 해도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수 없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GPS. 예, 요새 우리, GPS GPS 없으면 못 가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예. 우리 이 스마트폰, 예. 제 포켓에도 지금 이 달파 덕분으로 만든 이 제품이 지금 전 세계인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이라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뭐 인공지능 해갖고 요사이 그 우리나라도 음성으로 예. 시리아 예. 음악 한 곡 예. 보내봐라 하면은 이렇게 음악 보내고. 저 집에 진이야로 예, 이런 게 이제 전부 예. 이 달파가 만든 아,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래 보급을 한 거고 특히 이 달파는 의료 보건 분야에 많은 그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뇌공학, 예. 뇌에 관련된 거. 이걸 갖다가 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여러 그러니까 특히 인공 혈액 같은 거. 예. 혈액이 그 부족하고 이럴 때에 그렇죠, 예. 인공적으로 혈액을 만들어 갖고 보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원격 이 멀리서 컴퓨터로 수술을 하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 원격, 다빈치라 그러는데 이런 게 전부 달파에서 만든 겁니다. 이제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사회 그 원칙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래의 기술 수요에 대해서 과거 발명된 거는 관심도 갖지 말고 네. 미래에 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모든 정열을 거기에 쏟아.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위험성도 따르지만은 그게 발명이 되면 고수익도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찾아라. 그 다음에 종전과 같이 관료라든가 이런데 관료들이 요구한다든가 이런데 구애되지 말고 네. 과감하게 혁신 개념을 갖고 기존 개념을 갖다 전부 부수고 거기에 말 듣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기술은 반드시 가교 역할을 하도록 민과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라든가. 그래 여기서 제일 독특한 것이 우리 회사들도 이렇게 참 중요한데 뭐냐면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PM 그런데 이 사람이 단독 지휘를 합니다. 뭐 어쨌든가 깜짝 놀랄 기술을 발명을 하고 그것은 고가의 그 이익을 보도록 만들어라. 그걸 못하면 뭐가지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PM 프로그램 매니저가 약 3년 내지 5년간 이제 기회를 줍니다. 주면은 그때 작품을 만들면 견디내고 그러지 못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해서 그래서 그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지금 만약에 그걸 이 달파를 세우지 않았더라면은 미국 그 기술이 오늘날 세계 정상을 이 무기 체계라든가 아마 이렇게 된다는 그 보장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여튼 민간 기업에 예. 기술 이전을 많이 해서 예. 모든 군에서 발전시킨 그런 개발하고 발명한 그런 기술들을 민간한테 많이 줘서 그것을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 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무슨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무슨 뭐 GPS 관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담이 어떤 농담이면 이게 말이지 여기서 달파에서 예. 외계인을 데려다가 예. 고문해가지고 첨단 기술을 이게 뽑아낸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농담도 나왔다. 예. 그런 거 뉴스를 본 일이 있는데 예. 근데 그 정도로 아마 많이 기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죠. 저 강남에 소위
벤처라든가 뭐 스타트업을 한다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쭉 가서 어떤 걸 하느냐 이래 보면은 꼭 외계인에서 온 사람들처럼 컴퓨터만 놓고 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갖고 무서운 기술들을 지금 발명을 해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거는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미국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기술 동맹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21세기 지금에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게 외계인에서 꼭 온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이제 이게 첨단 과학 기술 동맹으로 됐다. 예.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걸 우리나라와 미국이 첨단 과학 기술 동맹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어도 예.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우리가 동맹으로 결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K 방산 같은 거, 그렇죠. 그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우수하다 그까. 또 그동안 기초를 쌓아놨던 여러 가지 전에 이 통치를 했던 분들의 그 어떤 그 지혜로운 통치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미국이 상대할 정도로 기술 동맹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앞으로 여기 이제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이 우리 한국에다 전개할 그 어떤 핵 전략, 예. 핵 전략, 예. 핵 잠수함 예. 이것이 오하이급이라고. 예. 오하이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입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잠수함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건데 1981년 11월 12일에 이게 11일에 이게 지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대의 값이 무려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자세한 재원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길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170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이 13m.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이라 크지만 어째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수중 깊이가 어느 정도라야 뜨느냐 하면 제일 낮은 데가 240m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그거고 재원을 이렇게 보면은 그 핵을 갖다가 핵 탄두를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느냐 하면 288개 정도 핵 탄두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이 이렇게 물속에 어디 가가고 마음 먹으면은 뭐 북경이고 무엇이고 전부 그 가루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280여 개나 핵 탄두를 싣고 있으니까 대단하군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네, 대단해요. 지난번 그 말씀에 북한이 개발했다는 헤일 1, 헤일 2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핵 의뢰거든요. 이거 비슷한 것을 이래 한 건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게 이제 쭉 그런데 이게 약 14척이 있습니다, 미국에. 14척이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뭐 상주시키다시피 이제 이래 갖다 놓고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것이 한 번 들어가면은 90일간 석 달간 작전을 하고 이게 엔진이 핵 엔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 엔진이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얼마냐 하면 한 30년 정도 연료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터빈이 2개인데 네. 그 마력이 얼마냐 하면 35,000마력. 그렇게 말 35,000 마리가 그렇죠. 끄는 힘을 이게 갖고 있는 잠수함이에요. 막 이런 게 이제 우리 동해나 이 근처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이 함부로 핵 가지고 장난 못 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 존 커버 미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예. 이 전략소통 조정관이라고 있는데 존 커비.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날 무슨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1~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아주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저희는 정확한 접수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뭔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주에 기시 수상이 네. 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에 결속하는 그리고 한반도를 그리고 동북아를 지키는 구체적인 이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가 나왔지요.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여기 따라 가지고 또 이제 부응하는 여러 가지 지금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 미국하고 한국이 결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결속을 하면 일본도 자연히 한미일이 결속을 하게 됩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용어는 아직 안 나오는데 네, 아직 안 나와요. 동북아에 이게 나토와 같은 이게 방위체가 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제 이런 아마 그런 걸 구상하면서 백악관 안보 조정관 커비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았느냐. 아. G7이 G8 뭐 이런 이야기도 아, 나올 거고. 예. 많이 그래서 지금 안보를 두고 한미일이 급속하게 지금 결속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한미일 이렇게 삼국 간의 이제 그 어떤 군사 협력 이런 예. 강화가 완전히 필요하고 사이버 안보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필요하지. 삼국 간의 어떤 정보 동맹 예.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보 동맹은 이미 지소미아하고 한일 간에도 이렇게 있고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여러 가지 과거사를 두고 갈등 때문에 이게 그렇죠. 진척을 못했지만 예, 예. 미국이 이걸 엄청나게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일본도 지금 다급합니다. 북한 핵이라 그런 게 개발되니까 우리만 다급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일본도 다급하고 그럼요. 이런 거 공통 변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 지금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한미일 삼국이 하면 너무 좋고 또 쿼드라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도 퍼시픽 이제 스트라티지에 한국이 빠진 거는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들으라고 그랬는데.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급속으로 정보 동맹도 할 수가 있고 서로 훈련도 할 수가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을 쿼드에 들으라고 예.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요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지금 이번 G7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19일 날. 예. 그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따로 여는 예. 아마 그런 방안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